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야.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실감나는 질문에 지금 우리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2015년은 확실한 신앙 위에 바람이 불든 파도가 불든 불경기가 오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우리 두레교회에서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교회에서 주는 퇴직금이 있었어요. 12억. 그걸 가지고 여기에 산 6만 평을 샀지요. 그래서 노후를 건설적으로 창조적으로 보내는 것이 개인으로나 한국교회로나 국가적으로 유익하다.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는데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 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 끌어주고 젊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노년이 됐으면 좋겠다. 나뿐 아니라 지금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600만 가깝고 2020년 되면 노인 세대가 1000만 명이라 그래요. 노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모델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이 산에 들어왔지요. 2가지 목표예요. 한국 개신교에 제일 취약한 것이 영성 분야다. 젊을 때는 뭐 번지롭게 이 일 저 일 하면서 시행착오도 거듭하고 잘한 일 못한 일 섞여 있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국계 영성을 강화하는 데 유익했으면 첫째고. 그래서 개신교적인 수도원을 세웠는데 캐톨릭 수도원이나 불교의 사찰과의 차이가 있는 개신교로서의 수도원 뭐일까? 봉사를 많이 강조하는 게 좋겠다. 근데 처음에는 실버타운 얘기도 나왔는데 나도 노인인데 꼴짜기에 노인들만 득식을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하자. 청소년도 넓으니까 어떤 분야를 할 것인가? 인터넷 중독된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이건 학교에서도 잘 손 못 대고 정부에서도 가정에서도 손 못 대는 국가적인 문제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청소년 치유 학교 이러면은 좀 오는 애들이 부담되니까 숲속 창의력 학교 이렇게 이름을 쓴 것이요. 그 2가지가 주력 사업입니다. 나는 30살 때 장로회 신학대학 2학년 재학 중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때가 71년대예요. 70년대 10년은 주로 빈민선교, 또 80년대는 청계천 빈민촌 철거민 데리고 남양만 기농에서 농민선교 했고 90년대 들어서 농민선교를 해보니까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남양만에 7교회를 세워서 다 지금 교회굿이라고 하는데 농민선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공동체 마을, 두레마을을 세웠지요. 두레마을을 90년대 주로 하고 지금 이제 후배들이 이어가고 있고 2000년에 들어와서
구리 둘의 교회를 이제 15년 목회하고 3년 전에 이리로 왔지요. 그러니까 내가 해온 과정은 빈민선교 시작해서 농민선교, 공동체 선교, 도시목회. 그때 이제 강남 같은 데서 와달라 했는데 거기는 뭐 좋은 교회들도 있고 또 그동안 일해오는 또 계층이 빈민, 농민 쪽이니까 변두리 도시인 구례가 좋겠다. 그 구리 둘의 교회를 창립해서 15년 시무하고 후임한테 물려주고 이리로 왔지요.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가 있고 나는 이제 설교 목사 겸 두레마을 공동체 운동을 내가 이제 이끌고 있지요. 수도원 원장으로서 또 이 청소년 중독학교 교장으로서 물론 일꾼들이 다 포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885년에 시작된 개신교 선교가 130여년 역사에 해마다 부흥해왔어요. 그 130년간 너무 순탄하게 물론 희생도 하고 고생도 했지만은 교회로서는 계속 부흥해온 것이 하나의 호황 속에 불황이 있다고 문제를 일으킨 요소가 있었지 않나. 개신교의 최고 호황기가 70년대인데요. 70년에 개신교 인구가 390만으로 나와 있고 10년 뒤에 80년에 810만으로 나와 있어요. 10년간 2배 이상 부흥된 거지요. 그렇게 부흥되던 그 시기에 우리 교회 지도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성장주의, 물량주의, 기복주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부 시대에 정치가들이 경제인들이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했거든요. 새마을 운동의 중심 구호가 잘 살아보세인데 교회는 그때 잘 사는 거 좋은데 바로 살아야 된다. 교회는 그런 거 세속적인 가치관과 좀 더 높은 단계로 바로 살아보세요 운동을 했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잘 살아보세요 편성해서 복받고 잘 살고 그런 쪽으로 교회가 흐름이 나갔지요. 그럼 잘 살고 나면 예수는 없어도 되잖아요. 잘 살아보세요가 목표면은. 막 그런 데서 오는 그래서 70년대 지나면서 세계적인 대교회가 한 10,000명 이상 교회들이 한 10몇 교회가 뜨고 스타들이 뜨고 이러면서 교회가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조금 만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이제 80년부터 서서히 80년 90년대에 정체 현상으로 있다가 2000년에 들어오면서 지금은 정체에서 변해서 감소세로 들어가는데 이걸 역전시키려면은 다시 원점에서 한 30년 더 투자해야지요. 이제 지도자들이 뼈를 깎는 각오를 하고 초심으로 나가서 새로 시작해야지요. 그나마 지금 다시 시작하면 한 2040년, 50년경에 가서 국민적인 신뢰도 회복하고 교세도 다시 반전되게 하지 않을까. 아마 이게 1, 20년에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습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봐요. 세습이 무조건 나쁘다 식으로 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보고 세습하게 되는 그 과정, 프로세스가 과연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교우들이 원해서 되는 세습이냐. 그런 경우는 좋은 세습 아니겠습니까?
교우들이 그 잘 아니까 목사님 아들이 참 인격이나 신학이나 모든 것이 모실만하다 해서 모시면 그건 좋은 세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공동체가 별로 안 원하는데 권모술수나 인위적인 같은 조작을 통해서 세습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이지요. 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좋은 세습, 나쁜 세습 다 싸잡아서 세습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도 세습은 안 되는 법을 그때 논의했었지요. 세습방지법. 나는 그건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럼 좋은 세습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응? 1대 목사보다 2대 아들이 더 훌륭한 걸 교인들이 확인하면 모시면 되지. 그걸 왜 법으로 걸어낼 필요가 있냐? 그런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는 아들이 세습 안 하니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니까 교계에 데미지를 입지요. 그러나 세습 문제가 개신교 침체의 큰 원인은, 중심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역자들의 도덕성, 교인들이 가지는 삶의 자세, 물량주의에 편승한 세속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이제 식상해야 하는 거이지, 너무 세습 문제나 특정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침체됐다는 것은 조금 지엽적인 문제를 크게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NCC 또 한기총 두 단체가 성격상으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으니까, 교회란 것이 캐톨릭과 달라서 다양성 속의 일치가 개신교의 특징이니까 NCC나 한기총 양쪽에 갈라 있더라도 보수 진영 갈라져서 사안별로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면 좋은데, 이게 양쪽 다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교회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리더십이 없더라고요. 한기총은 나는 좋은 단체를 잘했으면 좋을 텐데, 부패된 정도가 재구실 못하면 새로 나와서 또 그 충격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요. 개신교는 뭐 절대 분리 못한다, 이거는 사안별로 다르지 않을까. WCC에 대해서 갑작부터 논의가 있는 자체가 한심한 거예요. WCC가 왜 나쁘다는 건지, WCC에서 어느 시대인데 WCC에 대해서 논란을 펴느냐, 이건 30년, 40년 전의 얘기죠. WCC 반대하는 분들은 공산주의도 조탁한다, 동성애도 조탁한다, 그게 나쁘다 이건데, WCC가 공산권 안에 있는 교회를 흡수했지요? 연대를 했지요? 그거는 나쁜 거 보이지만 실제는 동구, 폴란드, 체코, 헝가리, 공산화에서 해방된 건 WCC 역할이 막대합니다. 그 공산주의에서 벗어나서 민주화하는 기초에 WCC 역할이 엄청난데, 그런 건 덮어두고 공산주의도 조탁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우리끼리 교회가 쓸데없는 이데올로기 논쟁에 빠져 있는 거이지요. 그래서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40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지금 와서 다시 부활하는가? 난 이렇게 해석합니다. 진짜 교회가 보수든 진보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해야 될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까 별거 아닌 게 붙들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끄럽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각의 뭐 PCUS, 뭐 동성연애자 목사 하실 줄은. 동성연애자는 그 지역, 그 나라, 그 교회의 하나의 풍토지요. 우리가 획일적으로, 난 대한민국에서 동성연애 뭐 이런 걸 한다면 목숨 걸고 반대하지요. 그러나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쪽 동네 사정이겠지요. 응? 그것 때문에 WCC를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각자 자기 색깔을 버리고 하나대장이 아니고 자기 컬러와 문화와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연합을 하자. 그게 WCC 생각이고,
WCC가 세계 기독교에 큰 역할을 한 것이 그래도 세속 정치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공산권이 자유화되는데 획기적인 영향을 했고 이런 건 좀 높이 평가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 분열이 되고 심지어 WCC 지지하는 목사교회 뭐 가서 뭐 온물을 뒤지고 이런 거는 이건 완전히 이거는 사이비 수준이죠. 이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좀 종교 다원주의는 나도 반대하지요. 네. 근데 종교 다원주의 하는 사람도 그 존재로 인정해주고 이쪽에 좋은 걸 계속 주장하면 되는 거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지 뭐 종교 다원주의 반대 찬성 전파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목숨 걸고 전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막 혈안이 돼가 패거리처럼 싸우면은 교회는 점점 더 이미지가 실추되지요. 이단 문제 다루는 전문의에 맡겨놓지 말고 제대로 된 신학을 한 신학자들 또 원만한 목회를 한 목회자들이 이단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좀 장기적으로 논의하고 할 필요가 있지. 제각기 막 이다 아니다 하고 하는 것은 너무 미성숙한 태도가 아닌가. 그러고 이단 문제 다루는 연구소 거기도 물론 일하고 그 밑바닥에 신학계 전체의 논의와 평가 교회 사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단이다 아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옛날에 우리 교단에서도 조영기 목사 이단이라고 막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나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이단에 했다가 아니다 했다가 이건 채통 없고 우습잖아요. 좀 장기적으로 좀 넓게 크게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특정인 이단이다 아니다 그것 때문에 뭐 갈라지고 하는 거는 우리 자체의 EQ 문제지. 그지요? 그거는 교리 문제나 교회를 보호하는 호교적인 자세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이 교회도 개척할 때 신천지 거물급이 부부가 들어왔었어요. 그래 교인들은 모르는데 난 알았어요. 막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막 흥크게 내려 하고 막 앞장서서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교회를 바로 세우고 바로 전하고 하니까 한 1년 돼가 제풀에 사라지던데요. 그래서 뭐 신천지 때려잡작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한 게 아닌가. 교회 본질성을 회복하면 이단은 제풀에 이거는 사라진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문장 목사 문제는 가능하면 언급 안 하려고 이제 네.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네. 우리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네. 참 궁금했어요. 그래도 내가 내용을 안 읽어봤어요. 내가 사랑했던 후배고 15년 이상 장학금 줘서 생활비 풀스카라씩 다 줘서 키운 목사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이다면 내가 잘못 본 거지요. 또 그런 후임을 데려온 나도 책임이 있지요. 근데 또 그걸 내용을 읽어보고 판단하려면 그거 참 내가 어려운 문제 일부러 안 봤어요. 그래서 내가 총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니까 참 제대로 판단을 해서 대처해 주십시오. 총회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결론 내린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지요. 그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게 문제가 되던데요. 근데 내가 마지막 총회 결정 나온 거 보고 내가 헷갈렸는데 우리 예장 통합초당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전문은 이단성이 있다 해놓고 끝에 또 화해하라 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뭐인가? 총회의 역할이 이단을 규정해서 정리해주는 게 총회 역할 아니요? 그럼 왜 있어요? 이게 뭐 국회도 아니고 뭐 월급쟁이도 아니고. 총회가 있는 이유는 지교회에서 못하는 이단 시비를 판정해가지고 그걸 갈라주는 건데 이단이라고 해놓고 뒤에 하야라고 하면 이게 뭐 누구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 엿장사도 아니고 우리 나는 그래도
예장 통합 측에 나서 자라서 목회한 걸 긍지를 가지는데 통합 측이 요새 헷갈리나.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지요. 그러나 이문장 목사의 이단성 내용은 난 모릅니다.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어요. 그럼 지난번에 그 이문장 목사께서 지금 가장 이제 첨예하게 문제된 게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육체는 죽었는데 실제로 예수는 죽지 않았다. 그건 이 말하자면 교리상으로 노스티시즘에 속하지요. 범주가. 그런 건 안 되지요. 이제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했다면 그거는 견제를 받아야 되지요. 나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우리가 기독교 기본 신조의 기초에 안 맞는 거지. 그러나 나는 내용을 안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규정만 총회에서 해주면 그 다음에 교인들이나 노회에서 판단할 낀데 총회에서 우리 애매하게 얼버무려 나와서 전직 목사가 후임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리더십은 분명히 차별해야 된다. 내가 미국 PCUSA 미국 장로교 가서 내가 배운 거는 내가 샌프란시스코 공부했었거든요. 짧게. 전임 목사는 본교회에서 50km 이상 밖으로 이사 나간다. 이 원칙이더라고요. 그래 나는 경기노에서 원로 목사로 다 발표했는 걸 내가 안 따르고 원로 목사 하면 후임한테 부담된다. 그냥 나왔어요. 내가 퇴직금 받아가.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관계 안 하는 것이 피차 좋다. 그런데 내가 나온 뒤에 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나는 그 문제를 굉장히 심플하게 봐요. 당회 교인들 간의 소통 문제요. 대화 문제. 이단 시비가 나와서 난 당황한 거지. 그건 문제가 다른데 그거는 차원이 다르고 둘의 교회가 문제가 생긴 출발은 당회 운영에 있어서 대화 소통 문제예요. 소통 문제는 목사가 노련하게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40년 목회에 교회가 갈라지거나 분쟁시킨 적이 없어요. 왜냐? 이래 보고 잘못하면 목사 잘못하면 돼. 목사의 최고 무기가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요. 잘못했냐면은 장로나 교인들은 감동합니다. 그게 뭐 어려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런 걸 안 하고 막 표를 내주고 이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목사 이전에 정서적인 정신적인 성숙성의 문제지. 안 그럴까요? 예장 통합을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예장 통합의 목사님이라면 예장 후임자를 예장 통합 출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전혀 신의 통합과 장신과 총신이 신학이 안 맞는데 어떻게 나는 이제 넓게 본다고 예. 사람 본위로 본다고 이제 내가 장학생으로 기르는 학생 후배 중에 좋은 사람 많아요. 한 20년간 70여 억을 썼으니까. 근데 나는 좀 범교회로 본다고 합동 측 사람을 오게 했지요. 그러나 합동이나 교회나 다 대한예수 장애니까 통일교만 아니면 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뒤에 자꾸 복잡해지니까 헷갈리지. 통합 측 후배들 보면 미안하고 그지요? 그러고 후임이 와가지고 다른 교단 사람을 떼거지로 데리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정권 교체처럼 2년간에 목회자가 50명 나가더라고. 나는 구리 두레교회나 이문장 목사는 나한테는 흘러간 가요요. 지나간 세월이고 난 여기 인생 거는 거이고 한국교회는 우리 목회자부터 새 출발해야지요. 그래 우리 두레 수도원에서 10일 금식 기도가 있어요. 8월 달에 목사님들만 모여서 금식 기도 하려고 그래요. 내가 후배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나는 운동권, 정치, 교회, 사회 문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결론 내린 게 많아요. 어쨌든 한국이란 나라는 정치가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2급, 3급입니다. 우리나라 미래는 통일한국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와 교회 지도부가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어 왔던 것을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우리가 그르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나도 좀 오래 더 살라 그럽니다. 좀 그런 것 좀 보고 후배들 격려도 하고 해야죠. 나는 이제 30대 시작해서 진보 진영에 쭉 이래 왔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진보가 너무 친북 좌파로 너무 나가버렸더라고요. 너무 나가면은 균형이 깨지잖아요. 사회가 보수 진보가 균형 있게, 보수는 개혁적이라야 되고 진보는 합리적이라야 돼요. 우리나라 보수는 개혁적이 아니고 부패의 온상이에요. 또 우리나라 진보는 합리적이 아니고 너무 주체사상,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있어요. 양쪽이 다 이 극복을 하고 보수 진보가 상생, 경쟁해야 된다. 그런데 노무현 시대에 진보가 너무 나가서 특별히 광주 사태가 민족적인 독약입니다. 광주 사태가 참 슬픈 일이요. 그 이후로 운동권이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친북 좌파로 나가버렸어. 그 중심에 NL 그룹이 있어요. 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전선. 그래서 노무현 시대에 노무현 당사 그런 게 아니고 NL 그룹 친북 좌파가 너무 세를 얻어버렸어. 그럼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 기울어진다. 이걸 보수 성향으로 돌리는 게 좋다. 그런데 기존 보수는 부패하고 누리기만 하는 보수니까 이거는 새로운 보수를 해야 된다. 그게 뉴라이트 한 거지요. 나는 학생 시절에 운동권을 했기 때문에 군에 못 갔어요. 그때는. 그래 군에 못 갔는 3년간 나라 위해서 3년만 할 필요가 있다. 그래 뉴라이트 운동을 했지요. 잘했어요. 공부 보람도 있었고 또 3년 하고 손 뗀 것도 잘했고 그까지입니다.